부산 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갑 오브 갑 부산 갑옷 테마 특별전인데요. 부산에서 발굴된 갑옷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갑옷 종류와 제작 기술 그리고 부산이 지닌 군사적 중요성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오늘 학예연구사와 함께 부산 갑옷 특별전 둘러보겠습니다. 네, 부산 박물관 김소담 학예연구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소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갑옷 테마 특별전이라고 해서 갑옷 입고 오시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자, 이번에 이렇게 테마 전시를 갑옷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사실 두 가지 공통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먼저 조선시대 갑옷 두 벌이 부산의 성곽에서 발굴됐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름난 뭔가 장수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갑옷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네네. 사실 누구의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부산을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좀 더 또렷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에서 부산에서 발굴된 이런 조선시대 갑옷을 좀 조명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부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의도가 너무 좋네요. 그러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전시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조선시대 갑옷 유물 대부분이 주로 가문을 통해 전해지는데 부산 박물관이 소장한 갑옷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굴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어째 발굴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희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 벌의 갑옷 모두 이제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굴조사로 출토된 갑옷들이거든요. 이게 2005년에 지하철 4호선 지금 수안역 어딘지 아시죠? 네. 예. 수안역 공사하던 중에 동래엽성 해자라는 곳이 발굴이 되었어요. 예. 그 발굴에서 이제 찰갑이 3점 정도 출토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말부터 2021년 봄 정도에 저희 부산박물관이 천성진성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조선 후기 갑옷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전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래성 전투가 벌어졌던 그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찰갑이라는 거를 볼 수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 찰갑이라는 게 어떤 갑옷이에요? 찰갑은 그 미늘이라고 하는 좀 길고 좀 가느다랗다고 해야 되나? 길쭉한 조각들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갑옷이거든요. 네네. 미늘의 몸통에는 좀 작은 구멍들이 뚫려져 있고 여기에 가죽끈을 끼워서 이제 미늘을 상하 좌우로 연결해서 네. 이제 갑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좀 옷이 유연한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움직임에 좀 제약이 없으면서도 몸을 좀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이었습니다. 예, 이 찰갑 미늘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옷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제 기분에 사극에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예. 사극에 나오는 갑옷은 예. 두정갑이라고 하는 갑옷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조선 전기에만 이 찰갑이 사용되고 후기가 되면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걸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아니라는데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근데 거 아니고 예. 제가 뭐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그 갑옷이 이렇게 발굴됐다는 거는 그냥 개인이 당시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던 걸 보급받은 게 발굴이 된 거예요? 뭐 조선시대에는 자기가 일단 뭐 군복을 자기가 스스로 마련해서 입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이제 군사적으로 좀 중요한 거점에 만들어진 게 내려보내져 있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사실 가문에서 뭔가 특정 좀 유력 인물들이 있으면 그런 갑옷들을 보통은 좀 소중히 간직을 해서 대대로 내려오기 마련인데 예. 이제 갑옷이 발굴되었다는 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쓰이다가 버려졌던 갑옷들이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해자에서 출토된 갑옷이 무기로 치열했던 동래성 전투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예측을 해봅니까? 사실 이게 해자라는 곳이요, 네. 그 성벽을 따라서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그런 방어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못 올라오게 성으로. 그렇죠. 예. 약간 진격을 늦추는 그런 방어 시설이었는데 이때 동래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왜군이 그 무기나 갑옷들을 다 이렇게 해자에 버렸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좀 유물이 보존되기에 좀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해자가. 네네.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로 뭐 갑옷이나 투구뿐만 아니라 뭐 찰, 창, 네. 창이나 뭐 활, 뭐 환도와 같은 다양한 무기도 출토가 됐고 네. 또 사실 칼에 베인 뭐 두개골이라던가 아이고. 그리고 막 창에 턱뼈가 뚫린 그런 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손상된 인골들을 통해서 동래성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또 참혹한 전투였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주변에 이제 물을 쌓아놓는 그런 이 해자라는 곳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존이 되는데
남아 있는 뭐 유골이나 뭐 창, 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치열한 전투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동래성 전투라는 거는 당시에 그 임진왜란 동래부사 송상현을 중심으로 또 막 그렇게 이름이 나 있지 않는 병사들 그리고 막 민초들이 다 같이 단결을 해가지고 왜군에 맞섰던 정말 의미 있는 전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부산 사람들의 저항 정신도 엿볼 수 있는 전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 동래성 전투는 우리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뭐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긴 어렵다라고 말했던 그 동래부사 송상현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평범한 병사들과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했던 전투였거든요. 네. 실제로 막 무기가 없던 백성들이 자기가 손에 잡히는 건 다 뭐든지 막 휘두르고 심지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까지 던지면서 저항했던 그런 전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갑옷과 함께 이렇게 해자 유물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평범한 사람들이 했던 저항을 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부산의 저항 정신을 네.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국민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기에 잘 맞는 그런 전시여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시면 정말 좀 의미 있게 둘러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어서 천성진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여기도 갑옷과 투구를 많이 발굴했다고 하는데 천성진성 좀 낯설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 가덕도에 위치한 곳인데요. 가덕도 서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거가대교를 딱 타려고 하면 네. 가덕 톨게이트 근처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네. 이 톨게이트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마을이 바로 천성진성에 있던 마을입니다. 아. 이제 천성진성이 1544년에 이제 계속 왜군이 좀 왜적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이제 좀 방어를 하고자 1544년 중종 때 만들어져서 네. 남해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왜군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도 그 천성진성 배후에 있는 연대봉 봉수였고요. 네네. 이순신 장군이 이제 부산포 해전을 준비하면서 네. 3일 동안 천성진성에 머무르면서 진열을 정비하고 또 뭐 적의 지금 동향을 탐색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부산포 해전이 정말 좀 의미가 있는 전투인데 생각보다 좀 덜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산 MBC에서도 한 2, 3년 전에 한번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천성진성이라는 게 좀 낯설 수 있지만 정말 좀 중요한 곳이라는 거 한번 좀 짚어드리고 근데 이곳의 유물을 이제 부산 박물관에 직접 발굴을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산박물관이 2016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진행했거든요. 네. 사실 이 성이 뭐 1544년에 만들어진 뒤에 임진왜란 때 함락이 됐다가 다시 1656년에 세워져서 1892년까지 유지가 된 성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증개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내부 시설을 좀 확충했던 걸 발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 뭐 문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지도로 그려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 뭐 성벽이라던가 네. 문지 그리고 내부 시설들을 발굴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네. 또 이제 객사 앞에서 이제 두정갑이 발굴된 게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성진성에서 드디어 나온 게 두정갑인데요. 이 두정갑은 어떤 갑옷입니까? 이게 두정갑은 그 머리 두자와 못 네. 정자를 써서 머리가 둥근 못이 박혀 있는 갑옷이라는 뜻인데요. 예. 옷 안쪽에 이제 미늘이 박혀져 배치가 되어 있고 보통은 밖에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안에 숨겨져 있고 네. 바깥에서 두정이라는 그 못으로 이제 네. 옷감과 미늘을 고정시킨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두정이 장식되어 있는 평범한 네. 갑옷처럼 보이는데 네. 평범한 옷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옷처럼 두루마기 옷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두정이 1차적으로 완충 역할을 해주고 네. 내부에 있는 미늘이 충격을 분산시키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갑옷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천성진성에서 발견된 두정갑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두정갑을 통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추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천성진성에서 발굴된 두정갑은 옷 그 자체로 발굴이 된 게 아니라 네. 유기물은 거의 다 분해가 돼서 이제 미늘이랑 두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늘의 크기랑 두정의 배열을 봤을 때 19세기 갑옷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과학적 분석을 했을 때 미늘은 철로 만들어졌고 그 네. 위에 이제 오칠을 했고 또 두정은 철로 만들어진 위에 주석으로 도금을 해서 네. 은색으로 조금 빛났던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이게 미늘이 녹슬면서 주변에 있는 옷감을 그
녹 속에 가둬버렸어요. 아. 그래서 옷감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예. 일부는 뭐 산배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런 네네. 얘기들이. 보러 오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미늘이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쇠 조각 이거를 맞습니다.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천성진성의 두정갑의 미늘과 재현품이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실제 두정갑 미늘이랑 이걸 또 고고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재현품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거든요. 네. 미늘은 실제 옷 안에 들어가는 배치를 구현해서 전시 중이고 그 위에 이제 갑옷 재현품을 강림한 것처럼 이렇게 공중부양시켜서 전시 중입니다. 정말 전시가 진짜 궁금해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좋을 것 같은 게 뭐 갑옷 입어보기, 만들어보기 이런 체험도 할 수가 있다고요? 네네. 저희 직접 갑옷 입어보고 네. 그리고 두정갑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녹과 함께 남은 직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고 특히 지금 두정갑 만들어보는 그 컨텐츠는 네. 두정갑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지금 학예 연구사님이 정말 민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오셔가지고 정말 막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막 이 전시에 빠져들고 있는데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전시가 좀 한 달로 많이 짧은데요. 네. 사실 전시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옷을 통해서 그 시대와 기술 그리고 부산의 이야기를 담아낸 전시거든요. 부산을 지킨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금까지 지켜온 부산이라는 도시의 힘을 한번 이 전시를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또 의미도 너무 좋고 또 부산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전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학예 연구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박물관의 김소담 학예 연구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